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차 7주차 1차신데 지금 연약지반 부분이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7주차에는 연약지반 그 다음에 기초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공이 끝나면 이제 시멘트 및 콘크리트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의 진도가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차시까지 있고 15주차 그게 있고 거기까지 있고 거기서 두 개를 빼죠. 중간 기말. 그러면 13.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양이 많다 그러지 마세요. 강의를 듣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면 강의로 하게 되면 좀 그냥 넘어가는 게 많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비대면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거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연약지반 개요. 연약지반이라 하면 간극비가 큰 유기질토나 또는 실트, 점토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흙, 압축성이 큰 이탄토와 같은 특수토. 이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일분류법으로 나타내면은 PT. 저번에 아마 2주차, 그때 했을 거예요. 고유기질토, 이탄토와 같은 석탄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특수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세리배, 사질토, 그리고 안전, 침하, 측박 유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반을 총칭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액상화라고 해가지고 1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느슨한 포화된 사질 지반에 지진 및 진동이 반복된 동적 하중이 작용에 의해 강국수압이 상승하고 전응력이 감소하여 결국에는 전단장을 완전히 상실하여 지하수 이하가 액체되는 현상.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하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질토 지반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토립자가 이렇게 있고 토립자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에 이제 물이 섞여 있겠죠. 물이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집이 지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하중은 물하고 토립자고 지금 같이 받고 있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빵 생겼어요. 지진이 빵 생겼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동에 의해서 평형을 잡고 있던 얘네들이 진동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사질토 지반에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한번 붕 떴다가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얘네들의 처음에 간극이 컸었죠. 간극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토립자가 재배열이 돼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은 간극이 줄어들면은 여기에는 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과잉간극 수압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잉간극 수압에 의해서 물이 위로 이렇게 집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액상화 현상 때문에 집이 이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이 무너지던가. 그래서 사질토와 지하수가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동적인 힘에 의해서 이 사질토의 사질토 입자의 재배열에 의해서 과잉간극 수압이 발생해서 물이 그 과잉간극 수압이 지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액상화 현상과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성토, 연약지반 계량공법. 자, 우리가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흔히 점성토를 얘기하죠. 자, 평야부의 습지, 호소지역, 해안지역, 산간의 협곡지역 등 비교적 최근에 지질대에 퇴적한 충적층은 함수비가 높고 일축 압축 강도가 작은 점토실트 유기질토 혹은 상대 밀도가 작고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사질토 지반이기 쉽다. 따라서 이들 지반과 인공적으로 매립 성토된 인공 지반은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해 하중 조절, 지반 개량, 지중 구조 등의 방법으로 공학적인 성질을 개선하여 전단 강도 증대, 지지력 증대, 변형률 감소, 잔류 침해 방지, 수두성 감소 등을 통해 지반을 개량 및 보강해야 한다. 자, 조건 검토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반 조건은 토질 종류, 토질 두께, 연약 지반 성층 상태, 배수, 거리, 그 다음에 강도 특성과 압밀 특성 등을 검토한다. 두 번째, 구조적 조건은 여유부지, 구조물, 형식과 규모, 하중 조건을 검토한다. 세 번째, 시공 조건은 성토의 형상, 장비의 진입로 및 주행성, 지하수의 위치와 변동, 처리 힘도, 성토 재료의 토질 정수, 재료 품질의 확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소음과 진동, 공기, 공정 등을 검토한다. 설계 목표치는 허용 잔류량, 허용 잔류 치마량, 최소 안전율 등을 검토한다. 자, 그 다음에 연약지반, 점성토에서 연약지반 계량 공법의 대책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공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 계량의 목적, 필요성, 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공사 규모, 기간,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세 번째, 연약 지반의 특성, 주변 환경 영향, 기타 설계 변경의 난이도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법, 점성토, 대부분 점성토죠. 자, 점성토 연약지반 계량 공법의 공법별 특징을 보게 되면 치환공법, 아예 그냥 흙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흙을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공법은 굴착 치환 공법, 미끄럼 치환 공법, 폭파 치환 공법이 있으며 연약층의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고 양질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양질의 사질토 취득이 가능할 때, 연약층이 1에서 3m로 얕을 때, 배출토를 처리할 사토장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공법이다. 그러니까 흙 쌓는 여기가 연약층이라고 하면 흙 쌓는 곳에, 성토하는 곳에 뭐예요?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그죠? 제거를 해주고, 아니면은 연약층 위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다가 양질의 흙을 채워줘서 이 성토 사면하고 같이 쌓아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밀공법 있죠. 자, 압밀공법에서 대표적인 게 프리로딩 공법이에요. 미리 프리로딩 공법에 대해서는 앞전에 미리 설명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미리 하중을 주는 그 공법을 프리로딩 공법이라고 한다. 자, 이 공법은 선행제하 공법, 사전 압밀 공법이라고도 하며 구조물 축조 장소의 구조물 본체를 축조하기 전에 미리 그 하중에 의해서 압밀 치마를 촉진하는 공법이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압밀 치마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탈수 공법을 병행하는데 잔류 치마를 최소화할 때, 점성토 지반의 강도 증가로 기초 지반의 전단 파괴를 방지할 때, 공기가 충분할 때 적용되는 공법이다. 자, 그 다음에 압성토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압성토 공법도 앞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원래는 요렇게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요렇게 이제 성토를 했는데, 이게 활동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위험한 거야.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려오는 이 힘을 뭐로 압성토로 이렇게 눌러주는 공법이죠.
자, 그래서 성토의 측방에서 앞성토하여 활동에 저항하는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공법으로 측방에 여유 용지가 있고 활동 파괴를 방지하고자 할 때 적용하며 앞밀에 의해 강도가 증가한 후에는 앞성토를 제거한다. 그래서 두 번째,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앞성토. 연약 지반의 구조물 축조 시 지반의 유효용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히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양쪽을 얇고 넓게 펴주는 상지하중을 말한다. 자, 이 히빙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성토의 높이는 이 본체 성토 높이의 3분의 h고 앞성토의 길이는 2분의 h만큼 이렇게 내 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성토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W는 뭐냐면 이 앞성토의 중량, 무게중심은 중간에 있겠죠. 그 다음에 W2는 본체 성토의 중량, 당연히 무게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요 L1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 원호가 요게 90도에 90도. 90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의 원호가 되죠. 요게 파괴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1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5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그 앞성토와 이 수직으로 내린 그 거리. L2는 본체 성토의 무게중심에서 요거의 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 원호 활동,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사면 선단 제하 공법. 선단이라는 거는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자, 선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공법은 성토한 비탈면 옆부분을 얼마? 0.5에서 1.0m 정도 더 도듬하여 비탈면 끝부분의 선단 강도를 증단시킨 후 더 도듬 부분을 제거하며 이 비탈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흙의 압축 특성 또는 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더도듬을 제거한 후 다짐 기계로 다진다. 자, 충분히 읽어보면은 R 내용이고, 자, 그래서 탈수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탈수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프리로딩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프리로딩의 기본적인 개념은 연약점토 집안에 이렇게 하점을 쌓아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나는 이것을 더 빨리 물을 빼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요 성토하기 전에 어떤 장치를 하냐면 요 이제 연약 집안에 이렇게 모래를 한 단을 여기에 일정한 간격만큼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뭐를 채운다? 모래를 채우죠. 모래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모래층을 한층 더 깔면 물은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런 식으로 쉽게 빠져나오겠죠. 그쵸? 뭐 이쪽 같은지.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위에 상제 하중을 주면서 쌓아가는 거죠. 요게 뭐다? 요게 탈수공법이에요. 탈수공법. 자, 그래서 탈수공법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 이제 요게 얘기하는 거죠. 점토 집안에 모래 기둥을 만들므로써 그 점토 집안은 이쪽 물은 이쪽으로 빠져나갈 테고 이쪽에 가까운 물은 이쪽 모래 기둥에 가까운 물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배수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져나가는 모래 기둥이 없을 때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죠? 자, 이 공법은 점토층의 사주 샌드 파일을 여러 개 박아 배수거리를 짧게 하여 모래 기둥을 통해 간국수를 지표면으로 탈수하여 앞밀을 촉진하는 공법으로 연약층이 두꺼울 때 도중에 배수층이 없을 때 적용한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2-3개월의 단기간 내 점토 집안의 다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모래 기둥을 설치를 할 때 위에서 보면은 모래 기둥을 이게 공사 지역이다 그러면
자, 모래기둥을 이렇게 사각형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죠? 사각형식으로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사지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박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 자, 삼각형 배치의 거리는 1.05D, 그 다음에 1.05D, 그 다음에 사각형 배치는 1.128D, 1.128D. 그래서 D는 모래 말뚝의 간격이고, 영향원의 반경은, DE가 영향원의 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드레인. 이 공법은 두께 3mm, 폭 100mm의 페이퍼 드레인을 특수 기계로 타입하여 연약지반 중에 설치하는 공법으로 샌드 드레인 공법과 동일한 곳에 적용한다. 이 공법의 시공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이게 뭐냐면, 그 페이퍼 드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퍼, 종이죠, 종이. 뭐 방수포 같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래 집안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퍼 드럼에서 드레인 보드를 뽑아내서 활차를 통해 만드렐에 삽입시킨다. 그 다음에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흡수력이 있죠. 자, 두 번째, 드레인 보드를 삽입시킨 상태에서 만들 집안에 관입시킨다. 드레인 보드를 집안에 심고 만들만 뽑아 올린다. 드레인 보드를 전단시킨다.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메브라 드레인. 이 공법은 플라스틱 드레인 보드로 요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직포인가 아무튼 간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연약지방 계량용 수직 배수제로 고립하여 있는 코어를 부직포 필터로 감싸놓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연약지방 내에 수직으로 설치하면 강국수가 필터를 거쳐서 내부 코어의 배수구를 통하여 상부로 쉽게 배출되어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입니다. 요게 이제 물길이죠.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길이에요. 자, 팩드레인 공법. 이 공법은 바이브로 햄으로 밑판에 있는 케이싱을 지중해 받고 타설 완료 후 케이싱 내부에 점토층에 모래주머니를 여러 개 삽입하여 그 속에 모래를 채운 다음 케이싱을 뽑아내고 배수거리를 짧게 하여 모래기둥을 통해 지표면으로 탈수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이다. 적용성은 샌드 드레인 공법과 동일하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나드 공법이라고, 이 공법은 페이퍼 공법과 유사하나 프랑스에서 개발된 원형 드레인을 특수 장비로 지중해 관입시켜 배수하는 공법으로 수직 배수만 가능한 페이퍼 드레인 공법과는 달리 수직, 수평 배수 모두 가능하다. 배수의 효과만에서도 통수공이 적어 배수효과가 낮은 페이퍼 드레인 공법과는 달리 다소 큰 원형의 통수공으로 되어 있어 배수효과가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서 뛰어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다음 중 점성토의 연약지방 계량 공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은, 다음 중 연약지방을 계량할 때, 다음 중 틀린 공법, 다음 중 다른 공법, 뭐 이러면서 첫 번째, 프리로딩 공법, 두 번째 샌드 드레인 공법, 세 번째 페이퍼 드레인 공법, 네 번째 팩 드레인 공법. 이렇게 하면은 원리가 틀린 거는 샌드 드레인, 프리로딩 공법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탈수 공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라. 첫 번째 샌드 드레인, 두 번째 페이퍼 드레인, 세 번째 팩 드레인, 네 번째 네브라브 드레인, 다섯 번째 메나드 드레인 공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물이죠, 우물. 이 공사지역 주변에다가 우물을 파서 지하 수위를 어때요? 우물 쪽으로 이렇게 물을 우물 쪽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지하 수위의 저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배수시키는 공법.
이 공법은 강제배수 공법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모래말뚝을 형성하고 웰포인트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강제적으로 탈수 및 압미를 촉진시키는 공법이다. 주로 6m 이내의 연약지반에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깊은 우물, 딥웰 공법. 이 공법은 중력배수 공법으로 지름 3에서 100cm의 구멍을 기초 바닥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중력으로 탈수하고 수중 펌프로 배수하여 압미를 촉진시키는 공법이다. 주로 6m 이상의 연약 지반에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구멍 하나 파가지고서 거기에 양쪽이라 그러면 물을 뽑아 올리는 장비죠. 그거를 계속 넣고 물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수가 하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결공법. 고결,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동결공법. 이 공법은 동결관을 땅속에 박고 이 속에 냉각제를 흐르게 하여 주위의 흙을 동결시키는 공법으로 일시적 가설공법에 적용한다. 자, 두 번째 생석회 말뚝공법. 자, 생석회는 물과 만나면 어때요? 단단해지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공법은 모래말뚝 대신에 집안 중에 생석회 말뚝을 축조해서 흙 중에 수분과 화학 반응하여 발열에 의해 수분을 탈수 및 강제 압밀시켜 지방 강도를 증진하는 공법이다. 세 번째 소결공법. 이 공법은 연직 또는 수평 보링공을 설치하고 그 안에 액체나 기체 연료를 분사하여 장시간 연소 가열시켜 공벽 주위의 흙을 자연상태 그대로 고결 탈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벽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공법, 소결공법. 자, 그 다음에 동치원공법. 이 공법은 개량하고자 하는 집안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무거운 줄을 고공으로부터 낙하시켜 발생하는 큰 에너지로 충격을 가하면 큰 충격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때 연약 집안 위에 굴착기로 미리 2에서 3m 깊이로 구멍을 판 후 포솔에 넣은 쇠석 또는 자갈 등의 재료를 타격하여 집안으로 간입시켜 대직경의 쇠석 기둥을 지중해에 형성시킨다. 이 공법은 대구경의 쇠석 말뚝이 지중해 형성되는 동시에 집안이 심층까지 충격 에너지에 의해 다짐 효과를 주어 집안 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무거운 추를 낙하를 시킴으로써 여기에 푹 파이겠죠. 거기에다가 뭐 어떤 거 모래나 자갈 또는 사석을 깔아서 이쪽으로 배수가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치환 동치환 공법의 적용이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사석을 지금 요렇게 사석을 요렇게 치면은 요 빈 공간에 이제 사석이나 그런 모래자를 채워서 요거를 하나의 기둥이라고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성토를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침투 공법. 이 공법은 물로 포화된 세리토 중에 한 쌍의 전극을 설치하여 직류를 보내면 전기 침투라는 현상에 의해 강극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물의 원리를 이용하여 샌드 필터의 흙 위에 탈수로 지방 강도를 증진하는 공법이다. 그 다음에 침투 공법. 이 공법은 수분이 많은 초연약 점토층에 반투막 중공 원전을 삽입하여 그 안에서 농도가 큰 용액을로 수분을 빨아내는 공법이래요. 자, 그 다음에 대기압 공법. 이건 뭐냐면 대기압 공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연약지반이에요. 연약지반이면 이 연약지반 전체에다가 어떤 비닐막을 이렇게 세워요. 비닐막을 이렇게 씌우고, 자, 여기에서 공기를 쪽 빨아들이면은 어때요? 이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탈수시키는 공법을 대기압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공법.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질 지반의 계량 공법. 자, 사질토 지반은 다짐이죠. 그죠? 진동 다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짐 말뚝 공법. 이거는 이제 나무 말뚝, PSC, RC 말뚝 등을 땅속에 박아서 말뚝의 체장만큼 흙을 배제하여 압축함으로써 강극비를 감소시켜 사질 지반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이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과 같이, 자, 이게 만약에 다짐을 해야 되는 연약 지반이라고 하면, 사질 지반이라고 하면, 자, 여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만한 최적을 가진 것을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의 흙은 어디로 갔어? 주변으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때려 박았어. 그러면은 이만큼 또 주변으로 흙이 볼록 올라올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다져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진 공법, 진동부위 공법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진 모래 말뚝,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 이게 SCP 공법인데, 자, 처음에 이 공법은 다진 말뚝 공법과 원리는 같지만 나무 말뚝, RC, PC 등 박는 대신 어떤 거? 수직 방향으로 충격, 진동 타입의 집안에 모래를 삽입하여 잘 다져진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다. 나중에 이건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말뚝이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상제 하중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머링 컴팩션 공법, 전력 설비가 없이 시공 가능한 낙하 조절이 가능하고 강력한 타격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충격 시공으로 소음 진동이 크다. 시공 관리가 힘들고 주변 흙을 변화시킨다. 자, 바이브로 덜덜덜 떠는 거라고 했죠. 덜덜덜 떠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바이브로 컴퍼저 공법, 기계 고장이 적고 시공 관리가 쉽다. 이렇게 충격 진동과 소음이 작다. 균질한 모델기 중에 제작이 가능하다. 지표는 다짐 효과가 적으므로 바이브로 템플러로 다짐을 한다. 그 다음 전기 충격 공법, 폭파 다짐 공법 뭐 이런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야객주의 공법, 이 공법은 증가 용수 및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집안 속에 주입관을 삽입, 이것을 통해 화학약재의 응결제를 주입시키고 고결시키는 공법이다. 주입재료는 시멘트, 점토, 벤토나이트, 아스팔트, 약액주입, 그 다음에 요소계 등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동다진 공법. 이 동다진 공법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추를 이렇게 들었다가 쿵, 들었다가 자유낙하시켜 쿵, 이렇게 진동으로 사질 집안을 다지는 것을 동다진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다진 공법, 여기 설계 및 시공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처음에 요렇게 때리죠. 요렇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요 때린 중간을 요렇게 한 번씩 때려줘요. 그러면 흙들이 여기를 때린 거는 이쪽으로 밀려날 테고, 그렇죠? 그 밑에도 물론 다져지겠죠. 얘도 이렇게 밀려날 테고, 흙들이 밀려날 테고 여기도 이렇게 밀려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다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진동파의 공학적인 특성. 자, 최적 반응을 수반하는 최적파에는 압축파와 전단파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축파, P파, 전단파, S파. P파는 크기가 증가할수록 토립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간극수압은 감소한다. E파는 지중해 물을 따라서 전파되는 파이면 전체 충격 에너지의 7%에 해당한다. 전단파, 횡파, P파에 의해서 서로 격리된 토립자를 흙의 밀도가 보다 증가된 상태로 재배된다. 전체 충격 에너지 26%에 해당한다. 자, 이 둘 중에 우리가 지진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종파, 횡파, 옆에서 다라락 이러는 거, 그거는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 P파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집안 상태를 한번 들었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제 블라블라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번 강의는 몇 주차지? 7주차 1차시 강의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초공 넘어갈 거예요. 기초공은 좀 분량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7주차에서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